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2부 맨발로 치유하라. 현장의 감동과 환호.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평생을 알아온 고질병과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던 말기 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이때의 감동과 한의는 도무지 저자의 문장만으로 전달할 수가 없기에 2부에는 기적을 맛본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었다. 수많은 사람의 사연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생명과 건강을 되찾게 되어 외치는 한 명 한 명의 환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절로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나는 소박한 생활이 좋으며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맨발로 해변을 걸을 때 나는 행복하다. 야, 니. 1장 암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난소암, 녹내장, 두드러기 1년 만에 증세 호전. 2022년 8월 11일 경기도 안성에서 가을 애로. 2021년 저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암이란 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맨발 걷기를 통해 다 나았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만 받고 있죠. 약 먹는 것도 없고요. 아프기 전에는 양쪽 눈에 녹내장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양쪽 눈에 눈곱이 덮여 너무 힘들었어요. 또 약 3년간 두드러기가 고질병처럼 있었습니다. 두드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피부과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갑작스런 난소암 통보를 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던 중 친정 오빠가 유튜브에서 박동창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맨발 걷기를 권해왔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8월 9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항암 치료 중에도 한 달 내내 하루 빼고 29일을 걸었어요. 항암 치료하고 와서 죽을 것 같은데도 아들 손잡고 운동장 한 바퀴라도 걷고 왔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발바닥이 엄청 아팠습니다. 아프기만 한 맨발 걷기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갸우뚱했지요. 주위에 시선도 있고 점점 항암으로 몸이 깔아지니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담당 교수님은 저한테 자그마하고 마른 사람이 항암을 잘 받는다고 칭찬해 주시니 칭찬에 힘이 나서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칭찬의 결과가 아니라 맨발의 힘으로 잘 이겨냈던 것이었죠. 그 무렵 혼자 맨발로 걷다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정말이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한다는데 전 점점 무겁고 다리까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걸으니 3년 전부터 고생한 티누는 3개월 만에 없어지더라고요. 꿀잠은 덤으로 주어졌고요. 그로부터 1년 후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6월에 안과를 가니 오른쪽만 녹내장이 남아있고 왼쪽은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은 녹내장 증세는 완치가 없다고 했거든요. 두드러기도 항암 중 다시 나타나 3년 정도 고생했었는데 지금은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토록 천근만근 무거웠던 몸이 지금은 깃털처럼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비나 눈이 올 때 맨발 걷기를 하는 저를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미 맨발 걷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착한 중독이 되어버렸죠. 맨발인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저처럼 두려워 엄두를 못 내셨겠지만 이제는 걱정이 싹 가셨겠지요. 어느새 맨발 걷기 이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 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하루 평균 1만 5천 보 정도 산과 운동장을 병행하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족욕을 꼭 해요. 굵은 소금 넣고서 제가 맨발을 만난 건 정말이지 럭키 세븐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하여 100살까지 할 겁니다. 지팡이 짚고 흙 위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맨발은 제 인생 동반자이자 생명의 은인입니다. 맨발 화이팅입니다. 재발된 비호 지킨 림프종 혈액암 2개월 만에 사라지다. 2022년 7월 27일 김지수. 전국에 계신 암 한우님들
또는 이와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 그리고 그 가족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제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얘기하려면 이 순간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나긴 사투의 날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무서운 비호직힌 림프종 혈액암을 알았습니다. 한때 병원에서 완치받았으나 불행하게도 재발하였습니다. 거기에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지난 7년을 하루같이 병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던 순간은 하늘과 땅이 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족들의 따뜻한 간호와 보호 덕분에 그 무섭고 힘든 항암 치료를 4차까지 받았습니다. 주위에 항암 치료하는 환자를 통해 아니면 드라마 속 주인공을 통해 항암 치료가 어떠한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암 치료는 부작용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지치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이지 휘청휘청 아슬아슬 구름 사다리를 걷는 듯 늘 조바심이 나고 심장이 오그라듭니다. 다행히 1차, 2차, 3차, 4차까지 잘 견디며 치료하여 드디어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시는 항암 치료의 절벽에 서고 싶지 않아서 운동은 필수적으로 했습니다. 음식도 자연식으로, 처방약도 정확하게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2019년 1월 정기검진을 위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누르며 찾은 병원은 저에게 암이 재발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내 동댕이 처져 좌절에 몸부림쳤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어둡고 두려운 그림자를 의식했습니다. 암이 재발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선입견이 그렇게 나를 휘감았습니다. 가족들의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치료 계획을 짜고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에 힘을 모았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짜리 계획의 임상치료와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체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운동을 하려 했습니다. 다만 막상 암 환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항암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하늘은 포기하지 않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수호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맨발로 걸어라는 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모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개최되는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참가하여 같이 맨발로 걸었습니다. 거기서 각종 암으로 고통받았던 분들의 치유 사례를 만나자 저는 한호했습니다. 또한 박동창 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격려 그리고 치유 사례들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찾았어. 이거면 돼. 나도 이겨낼 수 있어. 망설일 것도 없이 미적거릴 것도 없이 저는 그렇게 바로 맨발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대모산 둘레길을 걸으며 안정을 느끼면서 걷고 쉬고를 반복하며 또 걸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맨발 걷기 기적의 주인공들을 떠올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몸에 달라붙었던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는구나를 되뇌이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2달이면 돼. 2달만 매일매일 걸으면 된다고 책에서 배운 대로 또 회장님의 설명대로 맨발은 땅과의 접지를 통해서 몸 안의 활성산소가 배출되어 암의 원인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하고 혈류의 속도가 높아지므로 면역력이 강화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 주치의 교수님께서는 산에 가는 것을 절대 안 된다고 난리하셨지만 숲길을 맨발로 걸은 날 맨발로 걷고 나면 오히려 제 심신에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상승시켜주는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었기에 맨발 걷기를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하다가 점차
더 늘려 일주일에 4~5번까지 늘리며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맨발로 걸은 지 한 달이 지난 때, 즉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째 되던 날,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암세포가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맨발 걷기를 하며 석 달이 지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6개월째 되는 날, 주치의 선생님이 놀라신 얼굴로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제 정기 검진으로 지켜봐요. 축하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국에 계신 암 한우님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는 지난 7년 동안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병원에서 매 6개월마다 처방약을 받아 장복해 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악화는 안 되었지만 특별한 치유의 변화가 전혀 없이 100이라는 수치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동수치가 70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한 달만 더 지켜보고 다음 달에 더 이상 치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저는 항암 치료 5개월째, 맨발 걷기 2개월째 만에 비호지킨 림프종의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항암 치료 6개월, 맨발 걷기 3개월째 되는 날에는 재발된 림프종이 마침내 다시 나았다는 놀라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지난 7년간 약을 복용해야만 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유라는 또 다른 선물까지 받아낸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맨발로 걷기 시작한 이후 나타난 이 결과들은 상상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3개월의 맨발 걷기로 예정됐던 혈액암 치료기간 1년을 6개월로 단축해 치유의 단계에 도달했고, 지난 7년 동안 약을 먹어도 일체의 변화가 없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세까지 치유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대모산 맨발 걷기 산행에서 회장님은 만날 때마다 저를 보시고 얼굴이 아주 좋아졌다면서 수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간의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 저는 더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혹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중이나 절망에 떨고 계시는 암 한우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맨발 걷기에 희망을 두고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치유하는 이 놀라운 맨발 걷기의 치유력에 확신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신발을 벗어보세요. 그리고 맨발로 걸으세요. 그러면 저처럼 맨발 걷기의 치유의 기적이 당신에게도 손을 내밀 테니까요. 저는 이번 저의 단기간 치유 사례로 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맨발 걷기 치유의 기적이 전국적으로 더 크게 확산되길 고대합니다. 하루 또 하루 맨발로 걸으시면서 진정한 완치로 다가서시는 기대되고 설레는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의 암 한우 여러분께 저의 이 놀랍고 기쁜 치유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폐까지 전이된 자궁 6종암 3개월 만에 활동 정지. 2023년 4월 14일 분당에서 달팽이. 저는 자궁 6종암 환자입니다. 양쪽 폐에 전이될 정도로 말기였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앞으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종암은 성격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먹성이 좋다고 표현하시더군요. 기적적으로 수술, 항암 치료가 다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안 되어 잠시 쉬는 동안 폐에 있던 암세포들이 다시 팝콘처럼 커져서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부터 삶의 질이 상상 이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다행히 맨발 걷기를 알게 되어 2021년 12월 1일부터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에 참여하였습니다. 90일째 되는 무렵 CT 결과 암세포가 활동을 멈춘 것 같다고 3개월간 항암 치료 휴가를 받았죠. 1차 항암 치료 때는 등산화를 신고 불곡산을 1년간 걸었습니다. 1년 후 2차 항암 치료가 끝나고는 맨발로 걸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불곡산을
다녔을 때에는 양쪽 폐에 있던 암세포들이 가로 먹물이 뿌려진 것처럼 가로 팝콘 모양으로 우두둑 커져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지 2차 항암 치료 때에는 암세포들이 활동을 멈췄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땐 정말로 맨발 걷기의 고마움을 절절히 느꼈답니다. 물론 맨발 걷기로 수족냉증도 없어지고 변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은 덤으로 좋아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맨발 걷기 박동창 회장님과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님들의 단톡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맨발 걷기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께 희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이번 2023년 3월 23일 검사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당시 15회차 항암이 끝났을 때 폐의 암 중 제일 컸던 지름 5cm, 크기 종양이 3.2cm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고 암 종양 표지자 수치도 35까지가 정상인데 저는 그보다 훨씬 아래인 16.7로 나와 지극히 좋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전이 지난 1년 반 하루도 빠지지 않은 맨발 걷기의 일상 덕분이라 믿고 앞으로도 불곡산 맨발인으로서의 건강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상선암 물론 중증 당뇨병까지 나아지다. 2018년 12월 26일 조엑스목. 저의 치유 사례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서 XX병원에서 왼쪽 뇌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병석에서 완치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치 확률 5%에 속하는 뇌졸중 환자였지만 합병증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7년간 혈당 수치가 350에서 370을 오르내려 저는 혈당약으로 혈당 지수를 조절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XX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던 중 갑상선 왼쪽 부위에 암이 발견되었고 수술 날짜까지 받았습니다. 워낙 중증이었기 때문에 갑상선 두 쪽을 다 떼어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도 진찰을 해보았으나 동일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희 아내가 민간요법을 해보고 난 후 마지막에 수술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신 벌침을 5개월 정도 맞았으나 뚜렷한 차도를 못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교우 한 분이 맨발로 걸으면 자연 치유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그때부터 당뇨약을 끊고 주 3회 이상 주변의 대모산, 남한산성 등을 정상까지 맨발 산행으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산, 계곡, 자갈길 등도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이 부딪혀 깨지기도 하였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곤 하였습니다. 겨울에도 가능한 맨발로 걸었고 심지어 영하 20도를 웃돌게 추워도 맨발 샌들을 신고 지냈습니다. 양말은 물론 신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감기도 일체 걸리지 않았고 2달여 만에 어느새 아침 공복 혈당은 정상 수치인 100에서 110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갑상선암 검사를 해볼까 하였지만 이미 혈당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굳이 암 검사를 해볼 이유가 없었고 그날 이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약 한 톨 먹지 않고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갑상선암도 완치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죠. 결국 저는 우리 인간에게 땅을 밟고 사는 것에 만병의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관계없이 인간에게는 좋은 피의 생성이 중요하고 그러한 좋은 피를 온몸에 잘 순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비결은 바로 맨발로 걷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맨발 걷기와 맨발 산행을 통하여 저와 같이 완치되는 기적들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권하는 바입니다. 폐결절 맨발 걷기를
축제처럼 즐기며 치유하다. 2020년 8월 5일 일산에서 박향기. 저는 일산 거주 박향기입니다. 우선 최근 일어난 저의 경험담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에 대모산 행사를 잘 다녀온 후 저녁부터 오한이 있더니 일요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등 쪽 날개 부분이 심하게 담에 결린 것처럼 통증과 불편함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행사장에서도 맨발 걷기도 잘하고 왔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전긍긍하며 한 의원을 가야 할지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지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부회장 이소명님께 의견을 물으니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맨발로 걸어보거나 정이 못 견디게 아프면 땅 위에 발이라도 대고 있으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말씀드리니 최근에 며칠간 있었던 일정을 자세히 말해 보라고 해서 가족들과 휴가를 부산으로 갔다 오면서 장기간 기차를 탔고 그래서 이런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회장님께서는 휴가 기간 동안 맨발 걷기 운동을 했느냐고 또 질문을 주셨고 장마철 며칠 동안 부산 휴가 중에는 계속 비가 와서 맨발 걷기도 못하고 음식 먹거리도 마구잡이로 먹었다는 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부회장님은 제일 빠른 치유는 우선 맨발 걷기이니 그것부터 해보라는 처방을 주셨습니다. 즉시 힘든 몸을 이끌고 맨발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덕분에 몸 상태가 너무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2시간 정도 맨발 걷기를 하고 집으로 오는 중인데 출발 전이랑 몸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것이 체감됩니다. 저는 감히 맨발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알게 된 것은 1년 전 김액수숙 님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 후 맨발 걷기 운동은 무비용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참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직장일이 우선이다 보니 쉬는 날 주말에만 한두 시간 맨발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 운동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년 전 폐결절 가로 0.5cm 가로를 진단받으면서부터입니다. 폐결절 진단을 받은 이후로도 1년간은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진단을 받고 1년 뒤인 2019년 6월 검사에서는 1.5cm로 결절 사이즈가 1cm가 더 커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죽기 살기로 맨발 걷기를 숙제처럼 거의 매일 실천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2월에는 CT 검사 결과 폐결절 부위가 약간 줄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느낀 저는 그 이후부터 숙제가 아닌 축제처럼 즐기면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는 접지 매트로 구입해서 사용 중인데 자다가 두세 번 가던 화장실도 안 가고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접지 매트와 피부 접촉이 최대한 많을수록 가로 잠잘 때는 속옷을 최대한 가볍게 가로 효능이 좋은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요즘 저는 맨발 걷기로 마음의 평정을 가졌고 꼭 완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오직 죽는 그날까지 맨발 걷기 운동을 해야만 되겠구나라는 다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 12월에는 CT 예약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저의 몸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돌이켜보니 오직 맨발 걷기와 건강한 식생활에만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낫게 해줄 튼튼한 건강보험은 오직 맨발 걷기 운동이기에 많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단톡방 회원들이 저의 글을 읽고 많은 용기와 희망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맨발 걷기 운동과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펼치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신 김액수숙 이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봉사하시는 모든 임원분 그리고 회원분들의 열정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에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